프로젝트는 땅과 길, 그리고 역사에 대한 내용을 탐구했고요. 김포평야에 대한 역사를 하나씩 조사하면서 마주했던 정보들을 하나씩 마주하면서 쓰레기를 걷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서울과 외곽의 지도고요.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지도입니다. 사이트는 이쪽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서울의 인프라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요. 신도시와 구도심 사이에 김포평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농경지인 만큼 현대의 도시와는 다른 밤하늘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전통적 농경지에 마라뱃길이라는 크루즈길이 뚫리면서 한강과 연계된 굉장히 많은 관광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서울 좌측에 있는 김포평야를 중심으로 확대했습니다. 과거 대동여 지도 때부터 표현되던 금포라고 표기된 땅에 위치해 있고요. 이쪽이 자유공유인 굴포천을 포함하고 있는 마을이고, 홍수가 빈번히 일어나요 일제시대 때 두 가지의 수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현재 김포공항이 위치한 곳에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의 비행 연습장이 있었고요. 70년대에 굴포천이 직공화 공사를 하게 되면서 하천이 직선으로 펴지게 되고 기계식 문법을 도입하게 되면서 농로가 직선으로 펴지게 됩니다. 다음에 88 올림픽을 맞이하며 김포공항이 확장되었고 올림픽대로와 이어지는 벌만로가 마을 위를 고가도로로 지나가게 됩니다. 인천 좌측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개설되면서 마을 위를 쓰레기 수송로인 드림로가 가로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서 마을 위를 다시 대교 형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마라뱃길이 개통되게 되면서 마을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고요. 기존의 대교는 버려지고 작아졌으며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의 도로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 이 마을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갑작스럽게 공장과 산업시설이 침투하게 됩니다. 현재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김포평야를 기준으로 공장과 산업시설이 붙어있는 굉장히 이질적인 사이트입니다. 다시 사이트에 보겠습니다. 한강과 김포평야 그리고 마라뱃길입니다. 기존의 도시이고요.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신도시가 메꿔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도시의 정보들이고요. 외부의 산들이 내부를 침투하면서 그어진 마을의 모습입니다. 마을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지도고요. 과거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거가 밀집한 구역과 범람 지역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띱니다. 까만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선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고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포천이 직광화되면서 농로가 정리되었고요. 김포공항이 확장되면서 수로가 마을 아래로 지나가게 됩니다. 쓰레기 수송로가 마을 위를 한번 가로지르게 되고요.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2006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갑작스럽게 산업시설이 마을 내부로 침투하게 되고요. 12년에 마라뱃길이 개통되면서 기존의 대교는 버려지고 방치됐으며 새로운 도로가 기존의 도시 문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의 정보를 누적시킨 맵입니다. 가장 검은색이 오래된 고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도의 맥락을 보면 기존에 농부들이 사는 집이 고지도를 지켜오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과거 범람원의 지도를 보시면 현재까지도 주거가 밀집한 구역과 범람원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람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홍수가 나면 굴포천이 마을 위로 역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가 와도 마을이 잠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의 켜가 아주 두껍게 쌓인 이 사이트에 세 가지 방법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저희 건축적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선할 점입니다. 이 마을에는 산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공장 폐수가 배출되고 따라서 이런 김포평야의 농작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범람원이 사라지게 되면서 홍수위는 마을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따라서 과거 범람원 위에 현재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며 이 범람원을 복원하여 5군데의 범람원에
홍수를 직접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길을 벚나무로 복원하고 공장을 이전시키며 주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저의 어떤 개입입니다. 이 마을에서 지켜진 농로, 농경지, 그리고 고지도를 기준으로 마을 내부에 활동이 일어나는 선들을 하나씩 그어보면서 마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에게 돌아온 불포천을 둘러싸는 길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버려진 인프라 아래에는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푸드허브, 그리고 인접한 곳에는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켓, 그리고 넓은 많은 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목욕탕이 있고요. 마을 중심에는 마을회관, 지금도 습지가 남아있는 곳은 생태 습지, 그리고 최외곽의 가장 작은 습지에는 이 마을의 홍수위를 관리하는 작은 사무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집이 지켜온 고지도를 따라서 형성되는 길입니다. 이곳은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같이 공유하는 곳이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외부인과 공유하는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대한 아래뱃길이 마을 상부를 지나가게 되면서 생긴 길입니다. 아래뱃길에는 크루즈길과 사이클길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모든 이용자들이 마을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마을이 농부들과 외부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으로 차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차로가 교차하는 저 지점에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유통하는 것, 그리고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곳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기준으로 모든 활동은 농로를 통해서 밖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을이 담당하는 모든 농지의 범위들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이 마을에서 생산하는 모든 수확하거나 재배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저희 마스터플랜 상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이 마을은 김포와 인천, 서울 세 가지 행정구역에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도심지에서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을의 어떤 외부의 선으로부터 규정된 바운더리 내에서 내부에서는 다시 그으며 마을의 활동들이 잘 일어날 수 있고 방문자들이 이 마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을에 들어갈 건축물입니다. 저는 이 마을은 결국에 김포 평야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어떤 큰 건물보다는 작은 건물이 어울리고 높은 건물보다는 낮은 건물, 그리고 아이코닉한 건물보다는 풍경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물이 어울리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시적인 건축물에서 힌트를 얻었고요. 과거 땅속에서 나와서 땅을 파고 들어가 작은 지붕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문집이 저희 힌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땅을 일부 파고 들어가고요. 그 땅에서 나온 어떤 흙을 다시 올려서 사람들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거나 다시 그 흙을 어떤 기와로 부어서 지붕을 올리는 식으로 사람들이 점유하는 공간을 벌리게 됩니다. 다섯 가지 습지에는 기존의 도시망을 유지한 채로 여러 가지 축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마을의 모습이고요.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다섯 개의 습지에 홍수가 집적되는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습지입니다. 우측 상단에 키맵이 있고요. 상부에서는 아라뱃길에서 오는 유입자, 그리고 가운데는 이 마을의 고지도를 통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가운데 건물을 통해서 양쪽으로 퍼지게 되고요. 가운데는 이 마을 사람들과 외부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라운지, 그리고 불포천 쪽으로는 스파, 목욕 공간,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 마을에 체류할 수 있는 작은 숙소가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간단한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연결되게 되고요. 이 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은 지형의 경사도의 연장선에서 지붕이 얹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습지에 올라간 하나의 작은 판처럼 보이게 되고요.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습지의 갈대에 둘러싸여 있는 풍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외부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 마을의 숙소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 땅과 아주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낮고 긴 띠창을 가지고 있고요. 범람이 되면 그대로 창 앞에 물이 차오르면서 이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만큼 이 마을은 전통적 농경지로 밤에 굉장히 어두운 풍경을 가지고 있으며 호텔 가운데 중정에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스파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주 닿고 긴 창으로 땅을 가까이 마주할 수 있게 되고요. 스파 공간도 마찬가지로 경사도의 연장선에서 지붕이 얹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습지입니다. 키맵이고요. 두 가지의 도로를 기준으로 축선이 잡혔습니다. 윗판은 갈대 윗레벨에 올라가서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하부는 농부들과 외부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갈대의 윗 지붕에서 본 모습이고요. 건축물은 땅속에 들어가서 아주 낮은 지붕을 형성하게 됩니다. 건너편에서 본 모습입니다. 건축물이 땅속에 숨어있고 아주 낮고 긴 지붕을 갖고 있고요. 실내에서 본 모습입니다. 다음 습지입니다. 하나의 기존 도로망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놓여지고 김포공항 활주로를 향해서 건축물의 축이 잡힙니다. 좌측에는 이 마을의 홍수비를 담당하는 아주 작은 사무소, 우측에는 이 마을의 역사를 간단하게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축을 따라 내부 성분으로 진입하게 되면 김포공항에서 떠오르는 비행기를 아주 가깝게 목격할 수 있고요. 내부에서 본 모습입니다. 박물관 그리고 상부로 열린 창을 통해서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습지입니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도로 위를, 마을 위를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부는 굉장히 어두운 곳이고요. 따라서 농부들이 태양이 가장 강한 12시쯤 농업을 하고 이곳에 모여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을회관, 마을 광장을 상상하면서 만들었고요. 내부는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을회관과 확장되면서 외부인과 같이 사용하는 식사공간이 활용되게 됩니다. 단면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습지입니다. 기존의 굴포천 농부들에게 돌아간 굴포천을 기준으로 축이 잡혔고요. 마켓 안으로 관통하는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 또한 지면의 경사도와 맞추어 지붕이 얹어지게 됩니다. 아침에는 농부들이 모여서 이 마을에서 생산된 것들을 마켓에 올려놓게 되면 그 이후 시간에 외부인들이 방문하며 하나씩 소비해가는 그런 마켓입니다. 이 마을에 조성된 모든 건물들의 평면들이고요. 배치도입니다. 저는 제가 계획한 거는 이 5개의 벙라원과 이 마을에서 농부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설들이지만 결국에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김포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농물을 통해서 외부를 확장하게 되면서 이 마을에서 느껴지는 어떤 사계절, 홍수위와 함께하는 농사를 경험하면서 이 마을을 돌아다니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일종의 순례길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순례길이었고요. 저는 이 땅과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졌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 또한 저의 어떤 순례길을 따라 피장을 떠나듯이 이 마을을 관광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목과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할게요. 아주 독특하게 그 건담을 엄청 기대하게 되는 프로젝트.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한 흐름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그 시간의 켜에 대한 분석이 너무 다르게 잘 된 것 같아요. 의도하셨던 거하고 보시고 이제 그 정리하신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너무 멋지게 감각적으로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 들으면서 서울 근교에 자급자족하는 마을이 하나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식으로 딱 만들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좀 희망적인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건물들이 이제 번영을 했을 때 아까 보니까 이제 숙소에서 홍수가 나면은 방 앞에 창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거의 그 건물 자체가 물에 완전히 방수가 되는 건물로 이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건담을 기대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혹시 기술적으로 좀 뭔가 좀 구성을 해서
제가 잠수함을 되게 정교하게 어떤 단면 디테일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각 공간마다 아주 미세한 어떤 단차나, 예를 들면 호텔은 지면과 똑같은 레벨까지 벽이 차오르게 되고요. 외부로 물이 차오르는 창은 개방되는 창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잠수함처럼 막혀있는 창이고요. 가운데 있는 중정으로 창이 열리게 하여 어떤 환기나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모형에서 보면 모형이 계속 설명하셨던 방향으로 다르게 됐어요. 방향인데 그런 적용하고 그리고 모형에 있어서 알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탑재로 되어 있는 법을 택하게 이유. 네. 일단은 모든 건물은 지하로 파내려가는 공간은 콘크리트적으로 상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규모를 최대한 적게 하여서 이곳에 농로밖에 지금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거대한 화물차나 트럭들이 와서 대형 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붓고 그 위로 목재 구조를 짜면서 지붕을 올리는 식으로 상상했습니다. 실제로 저쪽에 보이는 건물도 내부에 목재선이 가게끔 다 구성이 되고 다이어그램 작성해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동네가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가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이 결과를 상상하면서 사실 이 마을을 들여다보진 않았고요. 맨 앞에 있는 정보처럼 그냥 신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구도시도 이쪽에 있고 가운데 빈 농지 같은 게 있었다. 그냥 거기 그런 호기심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농지가 있는데 가운데는 빼곡히 공장이 차 있어서 이 마을의 역사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보다 보니 이런 범람원이 사라졌던 역사도 있었고 농로들이 변해했던 역사도 있었고 주민들의 주거가 있음으로써 지켜졌던 고지도가 있었고 이런 역사의 켜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땅이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를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졸업설계를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맨 처음에 난 뭐 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뭘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예요? 일단 처음에는 정확히 이 사이트는 아니고 이쪽 김포평야에 어떤 자급자족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사실 대상지는 정확히 여긴 아니었지만 인근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굉장히 소작농들이 많고 좀 밭들도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아직 지방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유통업체에 마진을 다 떠넘기게 되고 뭐 농사가 망하는 날에는 진짜 쪽박을 치는 그런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 마을에 어떤 총괄하는 가공시설을 먼저 삽입해주고 거기서 유통 판매를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보자 라는 시선에서 먼저 들여다보게 되긴 했습니다. 신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연이어서 질문하는 거.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 전혀 이게 요 땅에다가 요런 식의 구상을 하겠다고 정한 시점이 어느 때쯤이죠? 사실 계속 망설이긴 했는데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볼 줄 안다. 그리고 내용을 추적할 줄 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공유할 줄 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걸 통해서 뭔가 가치 있는 생각들을 이제 발표를 할 줄도 안다. 근데 진짜로 안 된 게 디자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좀 내년으로 좀 돌려서 완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미지는 다 좋은데 이미지는 더 좋은데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적으로 그 세밀하게 돼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시죠. 그게 건축으로 좀 더 아주 정교하게 그의 발견한 그 정교한 생각들을 건축의 정교함으로까지 확장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선부 이체하는 그 혹시 집 연구하고 이러신 분인가요? 긴가민가 합니다. 지구를 좀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조금 설계할 때 더 도움이 될것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지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게 전 제일 좋았어요. 항상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려지지 않는 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해서 힘들었는데 그려진 것만 말하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얘기한 거 되게 좋았고, 근데 그러니까 아쉬운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부분 중에 저 어떤 필지가 그러니까 저 상황들이 전부 이 땅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저쪽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이 와서 생겨서 누적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낸 건 있고 근데 그 물기를 해석한 거는 저는 보였지만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진 게 좀 아쉽다. 왜냐면 계속 좀 기다렸어. 저 모형 말고 저 잘린 다리라든가 새로 생긴 저 다리 밑에 어떤 그런 공간들을 도대체 마을에서 어떻게 보게 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도 설계는 죄송합니다. 디자인을 안 해서 더 좋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너무 많이 했었으면 더 안 좋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약간 이거는 저의 성향하고 좀 다를 수 있는 이건 그냥 하기로니까 뭔가 사이트에 이 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사이트라고 본다 그러면 사이트에 항상 센터에다 놓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잘 해석해 보면 조금 더 컨텍스트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건축물의 디자인보다 저 건물을 어느 위치에 놓을 거냐에 대한 디자인이 굉장히 조금 더 고민해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어디에 놀란 거지 했는데 그게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디자인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략하거나 축소하거나 변형한 것이 있어요. 이게 과거의 어떤 법만 지도를 굉장히 세밀하게 추적하긴 하지만 아예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선에서 변형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의 범람지가 있던 곳이 직관화되면서 사라졌고 그 위에 공장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이 지점은 확실하게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이 동네 가보고 싶다라는 추천해 줄 말씀. 맞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끝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서서 안 먹었어요. 이쯤에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